저는 강태섭입니다. 올해 73이죠.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든 이 회사가 이제 업계 상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4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이 영 좋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쉬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당장 업무량을 줄이셔야 해요. 그래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날 순 없었어요. 제 아들 정우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하는데 과연 이 녀석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착한 아이예요. 성실하고 똑똑하죠. 하지만 세상 물정을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마음에 걸려요. 서진이라고 하던가요? 몇 번 봤는데 너무 완벽해 보이더군요. 너무 완벽한 건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틈이 있는 법인데 말이죠. 권력이란 건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울이죠.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면 모두가 존댓말을 쓰고 허리를 굽힙니다. 그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제가 회장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비서실장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달만 청소부로 일하겠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비서실장은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신분이 드러나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회사 로비에 섰습니다. 몇십 년을 이 건물 꼭대기 사무실에서만 지냈는데 1층 로비는 참 낯설더군요. 대리석 바닥이 이렇게 차가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당연하죠. 저는 그저 청소부 아저씨일 뿐이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청소부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정우가 여자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서진이었어요. 처음 제대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확실히 미인이긴 했어요. 키가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 하나하나가 제 한 달치 월급보다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묘하게 차가워 보였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엔 온기가 없었어요. 마치 계산된 표정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처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소부 아저씨의 존재감은 투명 인간과 같으니까요. 오빠, 여기 직원들 복지 좋다며?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으로 들렸어요. 응, 우리 회사 복지는 업계에서도 유명해. 정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 챙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긴 했습니다. 서진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봤자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지 뭐. 나는 절대 돈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 정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그런 말은 좀. 왜? 사실이잖아.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오빠도 알면서.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옆 소파에 앉아있던 신입사원 2명이 조용히 속 비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과장님 여자친구래.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말투가 좀 쉬 떨려. 서진이 그쪽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신입사원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 화장실로 가는 길에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진이 코를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살짝 막더니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청소 아저씨들 좀 어떻게 안 돼? 냄새 나는데. 진짜 불쾌하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진아 하고 불렀지만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힐을 똑똑 울리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물 뿌리개를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깨끗이 씻고 출근합니다. 작업복도 매일 갈아입어요. 오히려 로비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저인데 말이죠. 화가 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니까요. 권력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진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어요. 정우와 함께 회사에 올 때마다 서진은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커피를 가져온 인턴에게 이거 미지근한데 다시 가져와라고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말단 직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해도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을 만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환하게 웃었죠. 목소리 톤까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는 매일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일이 터졌습니다. 정우와 서진의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목요일 오후였어요. 서진이 정우를 만나러 회사에 왔습니다. 정우는 긴급 회의 중이라 서진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지루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군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발을 까딱거리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커피 2잔을 들고 지나가다가 서진 옆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아마 서진이 무심코 내민 가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어요. 서진의 하얀 원피스에 갈색 얼룩이 번졌습니다. 아! 서진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휴지를 꺼냈어요. 하지만 서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거 100만 원짜리 원피스인데 어떡할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더욱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진은 신경질적으로 휴지를 뽑아 옷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얼룩은 더 번졌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출근길에 왜 이렇게 정신없이 다녀? 서진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기 청소하는 사람. 이것 좀 닦으세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서진 앞에 섰어요. 서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좀 닦으라고요. 안 보여요? 내 옷에 커피가 다 튀었잖아요. 이거 세탁비 누가 내줄 건데.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바닥 말고 내 옷이랑 구두를 닦으라고요. 구두에도 다 튀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뭘 쳐다봐요? 빨리 닦으라니까요. 무릎 꿇고 제대로 닦아요. 서진이 제 앞으로 하얀 구두를 쭉 내밀었습니다. 마치 신발을 내밀듯이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의 본성을 확실하게 봤어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구두를 닦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정우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로비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고요함이 흘렀어요. 정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어요.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우가 서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 정우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 서진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진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청소 아저씨잖아. 그게 왜?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일 겁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회사 회장님이시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설마.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럴 리가. 왜 청소부 옷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정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아프지 않아. 그리고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진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소. 인턴에게 화내는 것도, 경비 아저씨 인사를 무시하는 것도, 말단 직원들을 깔보는 것도 다 봤어요.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변명은 필요 없소. 저는 손을 들어 서진의 말을 막았어요. 사람은 권력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요. 당신은 그 시험에서 떨어졌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제 끝이야. 상견례도 취소할게. 서진이 정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됐어. 정우가 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의 진짜 모습을 봤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다고. 서진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 씨, 당신이 잘못한 건 저를 몰라봐서가 아니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요. 만약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어땠겠소? 그럼 괜찮았단 말이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집에 가자. 더 볼 것도 없구나.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정우와 함께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모두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 서진이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서진이의 그런 모습을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요. 아버지께서 청소부로 변장까지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정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서진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스펙도 좋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야. 서진이는 내가 청소부인 줄 알았을 때 함부로 대했지. 그게 바로 진짜 모습이었던 거야.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말이죠. 정우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어. 정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한테도요? 그래. 너는 곧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야. 회장이 되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겠지. 그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회사는 망하는 거야.
직원들이 따르지 않거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그런데 말이야. 내일 전 직원 회의가 있다. 거기서 내가 직접 이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해.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에서요? 그럼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건 교육의 기회야. 우리 회사 직원들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거든. 저는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서진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이에게도 교훈이 필요해.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진이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니?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진이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정우가 기특했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자, 이제 그만 쉬어라. 내일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우가 깊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모두들 긴급 소집 이유를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은 벌써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회장님이 청소부로 위장했대. 서진 씨가 무릎 꿇으라고 했다면서. 정말 충격이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옆 대기실에서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회장의 모습이더군요. 정우가 옆에 서서 넥타이를 매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습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문을 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제가 무대에 오르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우가 제 옆에 섰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서 이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벗어던졌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준 분들도 있었고 무시하고 지나간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약혼녀였던 서진 씨가 저에게 무릎 꿇고 구두를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난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나 봅니다. 서진은 복도에 서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직급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청소부든 인턴이든 경비원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우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제 약혼녀였던 서진 씨와는 파혼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뒤쪽에 서 있던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강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어요.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 잃지 않았어요. 서진 씨, 지금 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아니요. 저는 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들켜서 우는 겁니다.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라 말이죠. 만약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 사과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져서 하는 사과죠. 이런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진 씨, 당신은 사람의 품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서진 앞에 섰어요. 품격은 옷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바로 기회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시험에서 떨어졌소. 저는 돌아서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어요. 강당 한쪽에서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 장면은 곧 뉴스에 나갈 겁니다. 서진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거예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강자일 수 있지만 내일은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우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 씨,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가주시겠습니까? 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강당을 나가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당 문이 닫히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서진에게 너무 가혹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교훈을 주는 것, 그게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저는 직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을 가진 후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번 일이 정우에게도 큰 교훈이 됐을 겁니다. 회의는 끝났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회장님을 존경하게 됐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갑질녀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는 그 후로 더욱 성실하게 일했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다시 회장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청소부 생활은 한 달로 끝났지만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과 낮은 곳에서 보는 풍경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비서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응, 봤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로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한 일? 네, 정우 과장님이 아침마다 로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정우가? 네, 출근하자마자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계십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정말로 정우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더러워질 텐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우야, 뭐 하는 거냐? 정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청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는 청소 담당자가 하는 건데. 정우가 일어나서 손을 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요. 낮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매일 할 필요는 없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게 저한테 필요한 일입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신입 여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하면 되지. 신입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돕겠습니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직원들이 청소 도구를 들고 함께 했어요. 로비가 활기차졌습니다. 직급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청소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격이 무엇인지요? 그래. 네, 신분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깨달았구나. 이제 너에게 회사를 맡겨도 되겠어. 정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다음 달부터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겠다. 그리고 1년 후엔 회장직을 물려줄 생각이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해가 로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청소하는 직원들을 비췄어요. 정우의 얼굴도 신입 직원의 얼굴도 모두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다른 일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조용히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우가 여전히 웃으며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회사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제대로 된 리더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격은 신분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 제가 평생 믿어온 철학이었고 이제 정우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준 유산이었습니다.